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내용을 KDEB이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입력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그 자체를 사용할 거고요. 입력하는 것만 하면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솔직히 컴퓨터 한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분계만 완벽하게 한다면 어떻게든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기초자료 입력이라고 해서 거래처 입력 아니면은 뭐 외상매출금 입력 이런 걸 먼저 하지만 저희 강의에서는 분기 연습을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얘가 시험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이기 때문이죠. 요거를 완벽하게 해야지 점수를 받기가 제일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출문제 1, 2, 3, 4, 5, 6, 7번 중에 4번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거는 우리가 저번에 140문제를 풀었던 거기에 나오는 기출문제들 중에서 18문제를 선별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140문제 1번부터 보시면은 이런 문제 쭉 있죠. 그렇죠? 이 문제 그대로 펼쳐서 저랑 같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다 풀어보신 분들은 그 풀어보신 거를 입력하는 연습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1번부터 쭉 내려서 18번 문제까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켜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렇죠? 종목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종목은 전선에게 2급이고요. 회사 코드는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백데이터 파일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따로 업로드를 해 놓겠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죠. 좀 깔끔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일반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파일은 따로 올리지 않고 하도록 하겠으니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블로그에서 기출문제를 다운받으셔서 옆에다 놓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전표 입력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거 보면은 8월 13일로 되어 있네요. 맞죠? 8월 13일 문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용 상품인 의류를 동양상사에 판매하고 대금은 6개월 만기에 어음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자, 일단 8월 13일 들어가 볼게요. 8월 13일.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분류를 해보면은 물건을 팔고 어음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 500만원, 대변에 상품 매출 50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여기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차변과 대변을 입력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여기 밑에 쭉 내려보시면은 구분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출금, 입금, 차변, 대변,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출금과 입금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강의에서는 그냥 오직 차변과 대변으로만 분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나머지는 출금과 입금은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변에 받을 어음이었죠. 자, 부분 3번을 눌러줍니다. 3번 이렇게 누르면 계정 과목이 나와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밑에 보시니까 기능키 F2를 누르래요. 그렇죠. F2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받을 어음 이렇게 합니다. 받을 어음, 받을까지만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죠. 자, 거래처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조교 안 써도 됩니다. 조교는 쓰는 게 하나가 따로 있어요. 우리 공부를 좀 집중해서 하신 분들은 조교라는 거 어디서 들어봤을 텐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만원이죠. 자, 500만원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차변에 더 쓸 게 있나요? 없죠. 그럼 대변을 입력하겠습니다. 대변 보니까 4번 누르고, 자, F2 눌러서 상품 매출이었죠. 자, 상품 씁니다. 상품 쓰면은 상품에 관련된 게 많네요. 그렇죠. 상품, 여기 보니까 상품 매출이 있죠. 상품 매출 씁니다. 500만원은 저절로 입력이 되네요. 자, 차변에 500, 대변에 500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를 누르면 분계가 종료가 됩니다. 이게 하나의 분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차변을 쓰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분계가 이어지지 않죠. 왜? 500만원 500만원에서 이 분계는 종료가 되었으니까요. 여기선 더 이상 이어서 분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이어서 분계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받으러의 숫자를 400만원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쳐서 내려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어서 분계가 되죠. 이어서 분계가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여기가 금액이 완전히 종료가 되면은 요 밑에는 더 이상 분계가 이어지지 않는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제가 이 거래처를 잠깐 넘어갔어요. 그렇죠? 거래처, 요거는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 한번 볼게요. 자,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받으러금, 지급어음, 그리고 미수금, 미지급금입니다. 요거 오타가 났네요.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대여금, 차입금,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선급금, 선수금, 가지급금, 가수금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잘 볼게요. 자, 외상매출금, 내가 받아야 될 거, 외상매입금 줘야 될 거, 받으러움 받아야 될 거, 지급어음 줘야 될 거, 미수금 받아야 될 거, 지급어음, 미지급금 줘야 될 거, 대여금 받아야 될 거, 차입금 줘야 될 거, 임차보증금 내가 줬으니까 나중에 받아야 될 거, 임대보증금도 줘야 될 거, 선급금 미리 받아서 없애야 될 거, 선수금 없애야 될 거, 가지급금, 가수금 똑같습니다. 자, 거래처를 입력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라고 써있으면은 얘를 내가 받아야 될 돈, 외상매입금이라고 써있으면 내가 줘야 될 돈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얘를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 파악이 안 되죠. 현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받았으면 그냥 현금 쓰면 돼요. 왜? 그냥 누구한테 받았던 거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이거를 또 누구한테 따로 받아야 되는 계정 과목이 아니죠. 근데 외상매출금이라는 거, 내가 그냥 외상 써놔요. 친구들한테 A, B, C, D가 있어요. 근데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줌 이렇게만 써놨어요. 근데 나중 되니까 내가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 기억이 안 나. 그죠? A한테 받아야 될지 B한테 받아야 될지 C, D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 몰라요. 회사 거래처는 더 그렇죠. 여러 군데와 거래를 할 텐데 외상매출금이라고 딱 써있으면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을 받아야 될 거나 줘야 될 거에는 누구한테 줘야 된다, 누구한테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들 중 하나입니다.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에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으면 틀립니다. 반대로 입력해야 되지 않는 거에 입력을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입력해야 되는지 안 입력해야 되는지 좀 아리까리하다 싶으시면은 그냥 전부 다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시간이 부족하시면은 그것도 안 되시겠지만 애지간하면 이걸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외우시는 게 좋은데 정 모르겠다. 내가 막상 시험 보고 있는데 나 모르겠다. 모르니까 포기해야지.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으면 그냥 입력을 하시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8월 25일이네요. 그렇죠? 8월 25일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사원이 사용할 각 티슈 등 소모품 14,500원을 안남상해로부터 현금 구매하고 다음과 같은 간이영수증을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다라고 나왔네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소모품을 샀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차변에 소모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 끝에 한번 볼게요.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다 라고 나왔죠. 이게 문제를 끝까지 읽는 사람과 중간에 바로 멈추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중간에 바로 멈추는 사람들은 아는 거야, 쉽네, 별거 아니네, 그리고 차변에 소모품, 대변에 현금을 쓰게 되겠죠. 근데 문제를 끝까지 읽는 사람은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네? 그건 소모품이 아니고 소모품 B로 처리해야겠다 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요게 시험의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항상 꼼꼼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차변엔 소모품이 아니라 소모품 B가 되겠죠. 그렇죠? 차변에 소모품 B.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소모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안 나오네요. 그럼 소모품 B. 이거. 소모만 써볼까요? 소모만 쓰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소모품이라는 완전한 계정 과목이 있어서 소모품을 써버리면은 그냥 소모품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소모품 B 했더니 계정 과목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800번대만 아시면 됩니다. 회계 2급에는 800번대만 나와요. 900번대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건 나올 때 설명해 드리고, 아마 제가 분계 문제 풀 때도 900번대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기억 안 나시면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모품 B는 800번대 소모품 B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모품 B는 아까 거래처 없었죠? 넘어가겠습니다. 금액은 14,500원. 이렇게요. 차변에 더 쓸 거 없고, 대변에 현금. 자, 대변에 현금. 여기다 현금 이렇게 써볼게요. 현금 바로 써지네요. 그쵸? 14,500원. 입력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 맘스 상사의 외상매입금 150만원을 자기압수표 100만원과 거래처 발행 경제수표 50만원을 지급하다. 자, 또 이것도 함정 문제네요. 외상매입금이 150만원이 있어요. 자기압수표가 나왔어. 자기압수표? 수표지만 자기압수표는 현금이라고 하라 그랬어. 근데 뒤에 당좌수표가 나왔네? 그럼 얘는 당좌예금이겠네? 라고 하고, 차변에 현금, 대변에 당좌예금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자기압수표는 무조건 현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남이 발행한 수표,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도 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둘 다 현금이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함정 문제를 내니까 잘 파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28일이죠. 8월 28일. 자,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죠. 차변에 외상 써보겠습니다. 외상 쓰면 외상매출금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자, 외상매입금이니까 차변. 외상에 거래처를 쓰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래처 파트 여기다가 F2 또 한번 눌러봅니다. F2 누르고 맘스 상사네요. 맘스 상사랑 거래를 했대요. 자, 맘스 이렇게 거래를 입력해 줍니다. 금액은 150만원이네요. 그쵸? 자, 이거 숫자 입력할 때 이렇게 150 이렇게 00 하나 쓰는 것도 있는데, 지금 뒤에 보니까 0이 3개가 있죠. 0이 3개일 때는 여기 숫자 키 옆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0 3개가 이렇게 뿅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대변을 입력해 볼게요. 대변에는 둘 다 현금이죠.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여기는 거래처 입력 안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엔터를 친다, 이렇게 기록이 남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기록이 남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넘어갈 때는 엔터가 아닌 방향키로 눌러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변의 현금도 150만원. 분계가 맞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9월 5일이네요. 그렇죠? 9월 5일. 하나조명에 대한 외상매출금 30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입금표를 발행하였다. 회수 돌려받다. 그러니까 차변의 현금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차변의 현금 써줍니다. 거래처 안 써도 되죠. 금액은 300만원이네요. 3 플러스. 자, 대변에 이번에 뭘 받은가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받았죠. 외상 매출금. 자, 외상 거래처 써야 되지요. 거래처 F2 눌러서 하나 조명이네요. 하나 조명. 하나 상사 아니죠. 하나 조명이죠. 네, 여기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요. 9월 30일 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하다라고 나왔습니다. 9월 30일이고요. 급여 문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까요? 9월 30일 문제.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기본급여 있고요. 기본급여 이렇게 있고, 급여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월급이라는 건 기본급여만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수당까지 다 받는 걸 이제 월급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 입력해야 될 월급은 250만원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세금을 뗀대요. 우리가 소득을 벌면 세금을 떼. 세금 뗀 거 5만원, 5천원, 11만원, 4만원. 이만큼 뗐어요. 요걸 다 합치니까 얼마야? 공제 합계가 20만 5천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그럼 내가 250만원을 벌었을 때 20만 5천원을 세금으로 뗐어요. 그럼 나머지를 지급한 거 229만 5천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세금 뗀 거 계정 과목 예수금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쵸? 차변에 우리가 급여가 발생을 했죠. 자, 숫자 3번 누르고 급여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오, 급여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입력해야 될 급여는 800번대 급여라고 했죠. 800번대 급여 입력해 줍니다. 급여는 거래처 안 써도 되고요. 금액은 250만원. 차변에 또 쓸 거 없죠? 대변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대변. 우리 세금 뗀 거 20만 5천원. 예수금이라고 한다고 했죠? 예수금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이 예수금이 250만원인가요? 아니죠. 20만 5천원이죠. 20만 5천원. 자, 이렇게 하면 분계가 계속 이어지겠죠. 금액이 종료가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자, 대변에 하나 더 입력해 줍니다. 대변에 급여 지급을 보통예금으로 했대요. 보통예금 금액은 229만 5천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분계가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월 26일이네요. 10월 26일. 단기 매매 운용 목적으로 주식 100주를 발행했는데 액면가액이랑 한 주당 얼마에 구입했다라고 나왔어요. 단기 매매 증권 나왔을 때 액면가액 제가 본다고 했나요? 안 본다고 했죠. 자, 액면가액 과감하게 X 쳐주십니다. 그럼 100주를 한 주당 2만원에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200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단기 써볼게요. 단기. 오, 맞네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 메뉴에 있네요.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200만원이죠. 2 플러스.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대요. 4번 보통예금. 네, 이런 식으로 분계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7번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자,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12월 1일에 판매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건물을 임차하고 보증금 전액과 임차료를 지급했대요. 자, 보증금하고 임차료 따로따로 된 게 아니고 두 개를 동시에 지급을 했대요. 그죠? 그럼 금액이 어딨나 찾아봐야겠네. 보증금 어딨나 봤더니 여기 보증금 1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임차료도 냈대. 그죠? 임차료. 내가 건물을 빌리면서 내는 거, 다른 말로 월세 이렇게 부르죠. 자, 월세 50만원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럼 보통예금으로 낸 거는 1000만원과 50만원을 더해서 1050만원이 되겠죠. 서변에 임차 보증금. 임차 쓰면 임차 보증금이 먼저 나오네요. 그렇죠? 임차 보증금. 자, 보증금 거래처 쓴다고 했나요? 쓴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F2 눌러서 회사가 우리 이한국씨네요. 이한국 이렇게요. 금액은 1000만원이네요. 그렇죠? 보증금은 1000만원입니다. 자, 차변 하나 더 있죠? 자, 임차료 있습니다. 임차료. 번호는 항상 800번대요. 자, 임차료는 거래처 입력 안 하는 거죠. 만약에 헷갈리시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항도 쓰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금액은 50만원. 맞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보통예금으로 입금했대요. 자, 대변에 보통예금 10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월 13일자 문제입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인데 100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중간에 보니까 총 합계 금액이 1900만원이래요. 근데 1900만원 중에 1000만원만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나머지는 900만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예금부터 써볼까요?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1000만원. 보통예금 거래처죠. 금액은 1000만원. 차변 더 있죠. 자, 차변을 외상, 상품을 외상으로 판 거 외상 매출금. 그렇죠. 자, 외상에는 거래처 써야 된다 그랬죠. 거래처가 어디 봅시다. 오션상사네요. 오션상사. 금액은 90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대변에 이거를 뭐로 지급했대요? 뭘 팔았대요? 상품을 팔았대요. 그렇죠. 상품. 그리고 상품은 이렇게 하면은 그 상품이라는 완전한 계정 과목이 있기 때문에
상품 매까지 써주시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상품 매출. 자, 이렇게요. 대변을 팔 때 그냥 상품 쓰면 안 됐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상품 매출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월 25일이네요. 7월 25일. 자, 아까랑 똑같은 급여 문제예요. 자, 급여는 14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세금 93,000원을 떼고 나머지 130만 7천원 130만 7천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다네요. 자, 급여가 발생한 거는 일단 패배권대 하고 일단 발생한 급여는 140만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발생한 예수금이 얼마가 발생했을까요? 93,000원이 발생했네요. 93,000원. 요걸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예금에서 입금했다. 그다음에 보통예금 130만 7천원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영업부 직원의 시내 출장용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출장용 교통카드를 충전했대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출장비 자체를 준 게 아니고 그냥 교통카드를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여비교통비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변에 여비교통비 형상번호는 800번대 입력하라고 했고요. 금액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전 후 잔액, 요거는 필요 없죠. 내가 지금 충전한 게 5만원이니까 5만원만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쵸?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니까 대변에 현금 금액은 5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스피드를 좀 붙여볼게요.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문제입니다. 업무용 사무실 문구용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뒤에 보니까 비용으로 처리할 것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문구용품, 소모품이죠. 자, 소모품의 비용이니까 차변에 소모품비. 소모만 쓸게요. 소모품비 800번대. 금액은 30만원이네요. 요거를 카드로 결제했대. 카드로 결제한 거 미지급금. 대변에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 거래처 써야 될까요? 네, 써야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자, 프린트를 보시면 이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거래처를 입력할 때, 이 문구를 세안문구에서 샀다 하고 해서 세안문구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카드를 구입한 다음에 이 카드 대금을 지급해야 될 때는 세안문구가 아니고 국민카드에다 지급을 하겠죠. 카드를 긁었는데 이미 긁었는데 거기다가 돈을 더 낼 필요가 없죠. 그렇죠? 돈을 더 낼 필요가 없고 국민카드에게 카드 대금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이유는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갚아야 된다 라고 표시를 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안문구로 입력할 필요가 없고 국민카드로 입력을 해줘야겠지요. 그렇죠?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그럼 미지급금 여기서 거래처를 입력할 때 세안문구 물론 나오겠죠. 이렇게 함정을 파놓습니다. 근데 얘를 쓰면 안 돼요. 세안문구가 아니고 뭘 써야 돼요? 국민카드.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별표를 한번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월 11일 문제네요. 9월 11일 상품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뭐뭐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에 대해서 분개만 하면 되죠. 20%를 당좌예금 계좌로 이체하다. 자, 물건을 구입하면서 쓴 계약금, 선급금이 되겠죠. 자,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 써야 되죠. 계약금도 거래처 써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랑 계약을 한 건지 알아야 되니까요. 진사상사. 그리고 이거 안 만들어놨네요. 진사상사가 없으니까 그냥 진흥상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왜 입력을 안 해놨을까? 진흥상사에서 구입한 20%의 거래대금 14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대금을 당좌예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금액은 140만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소유 중인 소렌토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이 확정되어 150만원을 보통예금계좌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단기매매증권 파트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만약 기억 안 나시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회계 2급에서 배당금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는 배당금 수익밖에 없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 배당금이 나오면 차변에 받은 금액, 어디로 받았다 쓰시고 대변에 배당금 수익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9월 23일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보통예금 금액은 150만원. 대변에 여기에 대해서 배당금 받았다. 배당금 수익. 자, 요거는 900번대 하셔도 돼요. 요건 900번대밖에 없죠, 어차피. 배당금 수익 150만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4번 문제. 9월 29일이네요. 자,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뭐뭐 하기로 하고, 계약금에 대한 문제만 해야겠네요. 그렇죠? 판매시 계약금, 선수금이죠. 부산상사 발행 당좌수표로 받았대요.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 내가 발행한 게 아니죠. 당좌예금 쓰시면 안 됩니다. 현금 쓰셔야 되죠. 차변에 현금. 금액은 50만원이네요. 대변에 판매하면서 받은 계약금. 판매하면서 받은 계약금, 선수금. 그렇죠? 자, 계약금에 거래처 써야 된다 그랬어요. 자, 부산상사 입력해 줍니다.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원금 2천만원을 6개월간 차입하면서 수수료 2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당사 당좌예금으로 입금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한번 일반 분계 전체 분기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요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당사 당좌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대요. 20만원을 차감하고, 그렇죠? 그러면 2천만원에서 20만원 빼니까 차변에 당좌예금으로 1980만원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수수료를 뗐대요. 그렇죠? 수수료. 차변에 수수료 비용을 써야겠죠. 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에서 뭐래? 판관비로 쓰래요. 판관비. 얘가 바로 800권대. 800권대를 판관비라고 합니다. 800권대로 써라. 요 소리죠. 800권대 수수료 비용 금액은 20만원이 되겠죠. 요걸 뭘 한 거야? 차입을 할 때 쓴 거죠. 그럼 대변에 6개월이니까 단기 차입금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차입금 거래처 쓰라고 했죠. 그렇죠. 차입금 거래처는 대리은행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요. 11월 20일. 자, 차변. 회사 창립일 맞이하여서 이제 과일 바구니를 샀는데 영업사원에게 줄 거, 그리고 거래처에게 줄 거를 같이 샀대요. 그렇죠? 영업사원에게 주는 거, 차변에 복리후생비, 거래처는 800번대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차변에 접대비도 있네요. 접대비 몇백 번대, 800번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내리다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셔야 돼요. 금액은 20만원. 자, 요거를 뭐로 결제했대요? 대변에 카드 결제했다. 미지급금. 미지급금 쓰시는데 미지급금 거래처 써야 되지요. 국민카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요. 7월 2일. 상품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100만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대요. 매입시 계약금, 선급금이죠. 선급금. 선급금 거래처, 진흥상사. 금액은 100만원. 요거를 당좌예금을 발행하여 지급했대요. 대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7월 11일 문제입니다. 고성상사에서 판매용 컴퓨터 부품을 250만원의 외상으로 구입하고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컴퓨터, 물건을 구입할 때 운반비가 나오면 물건값에 포함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차변에 얼마 써야 돼요? 판매용 컴퓨터니까 그냥 상품 쓰시면 됩니다. 상품 가격은 250
5만원이 되겠죠. 그쵸? 자, 이 금액 중에 250만원은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자, 대변에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거래처 써야 되죠. 고성상사. 금액 255만원 아니에요. 이 상태로 엔터 치면 큰일 나요. 250만원. 나머지 5만원은 현금 지급했다 그러죠. 자,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 표입력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일반적 표입력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연습하시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1번과 2번, 3번 거래처 입력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들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